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 담당관 정덕차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동안의 소회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지사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민 여러분께서 영광스러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121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이다 라는 각오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마지막 남은 공약들도 다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라야 희망이 생기고 의욕과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을 때만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저의 소명이자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를 도입하고 또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을 단속하고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확대해서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왔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로 상습 체납자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에게는 복지와 배려로 보듬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중첩 규제로 지금껏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투자를 강화했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99.7%의 자발적 동의로 완료해낸 도내 불법 계곡 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한 계곡을 우리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지역 화폐를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모세 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 노동자 병가 손실 보상제를 도입했고, 청소, 경비, 배달 노동자 휴게 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도 앞서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해서 주거용 토지 취득을 대규모로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먹거리 그냥 드림센터를 운영했고, 꿈을 위해서 땀 흘리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했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 주치,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교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청소 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는 법제화됐고, 지역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각자 사는 시군을 넘어서서 경기도민이다 라는 소속감을 갖게 된 것이 저로서는 무척 소중한 성과이자 큰 자부심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는 이름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꾼 것은 경기도가 더 이상 서울의 변방, 외곽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작지만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경기도민이라서 자랑스럽다는 도민들을 보면서 일꾼인 경기도지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숱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비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우격다짐이 아닌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과 함께 사는 세상의 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경기도지사가 1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장기간 1위를 유지하는 것도 모두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 덕분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유능하고 헌신적인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들이 계셨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경기도가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에도 우리 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져서 고되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겠지만 공직자들의 고난이 곧 1380만 도민의 행복과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선뜻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경기도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1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왔고 또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경기도정 만족도를 전국의 최우수 1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남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약속해 왔던 것들을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우리 주권자들께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더 새로운 나라,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과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김기성 기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서 어려울 때 냉장고 과일을 넣어두고 먹고 싶다는 아련한 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 건강과일을 지급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대업을 이루시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과일을 전국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에게까지 계층별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겨레신문 김기성 기자께서 마지막 질문까지도 애정을 담뿍 담아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사실은 어린이만을 위한 사업을 넘어서서 우리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외국 싼 과일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우리 국내 농산물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의 어릴 적 꿈도 이루고 또 과일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 받아서 처음으로 3년 만에 과일 사 먹었다 이런 얘기도 또 들은 바가 있어서 정말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서러움 겪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내 농산물 또 우리 농업 지원을 위한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했는데, 당연히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국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건강과일을 국내 유기농 과일로 공급해서 농업도 살고 어린이도 건강하고 또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귀속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연대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일보 김승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첫 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송영길 우리 당 대표께 이 선대위 구성과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또 함께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정 역시 당과 함께 의논하고 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선대위 구성 문제부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락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내일 일정도 기본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회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이 기억해주는 시장으로 또 첫 삼선 시장으로 이렇게 성공한 삼선 시장으로 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상 역시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두 번째 임기를 약 4개월 정도 남기고 3월에 이제 퇴임을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 역시도 저는 뭐 최소 4년으로는 짧고 개선은 해야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또 사정이 8개월을 앞두고 또 조기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첫 임기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그리고 저의 아쉬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지용구 기자입니다. 8개월 동안 지사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일단 고위에 하나 생략된 게 있네요. 미디어팬의 김규태 기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번 대선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느냐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말씀도 드리도록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대체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뭐 경기 그냥 드림 코너가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100% 완벽하게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주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사람들의 주거 공간이어야 할 이제 소위 집과 또는 토지가 특정 소수들의 이제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조차도 없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뭐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시고 있는 바여서 제가 뭐 새삼 드릴 말씀이 뭐 추가할 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니까요. 그러나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한 자산인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고 할 이 토지는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정신에 따라서 투기나 아니면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필수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제, 금융 또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택 문제도 사실은 해결의 길이 열리겠죠. 그 해결의 길은 역시 원하는 사람은 역량이 되면 집을 사고 시장에서 또 시장에서 살 역량이 안 되면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또 원한다면 민간에서 또 임대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국가 권력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뭐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당연히 민간 개발해서 모든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겠죠. 그러나 이런 작은 노력들도 제도의 한계와 또 정치 세력의 방해로 완벽하게 100% 환수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정 소수가 과도한 부를 쌓거나 주택 문제 때문에 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매일경제 지훈구 기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지막 학대 간부회의 주재하시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 오늘 마지막 확대 간부 회의는 하여튼 뭐 매달 일상적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제가 있든 없든 저를 임명해 준 경기도민들의 주권 의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심사숙고해서 주어진 권한을 주어진 예산을 오로지 우리 도민들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YTN 송재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하고 첫 번째 질문, 오늘을 끝으로 본격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시는데 향후 대권 가도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본질과 줄기를 제외하고 빼고 일부러 지연 말단을 조작하거나 지연 말단을 뒤흔들어서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민 집단 지성체는 그 속에서도 본질과 줄기를 꿰뚫어보고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구 말처럼 뭐 돈도 백도 줄도 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또 실력만으로 또 국민들의 신뢰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데일리와의 이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거부 및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차기 도지사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기반이 되어준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꼭 사과하고 싶은 일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계류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도의 방침이 결정됐고 또 제가 결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저는 충분히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남경필 전 지사님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그걸 뒤집어 엎거나 완전히 뭐 반대로 하거나 하는 게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그가 누구든 우리 도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쉽게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잘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